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별다른 통증 없이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면 이 병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방광암입니다. 오늘은 방광암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구자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방광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몸에서는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소변이 심란한 깔때기를 모여서 요관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소변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방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광은 소변의 임시 저장소이죠. 네, 소변의 임시 저장소가 방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방광에 생기는 암, 방광암 이게 어떻습니까? 좀 흔하게 나타나는 병인가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서는 매년 12월 암 등록 통계를 발표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작년 12월 보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 10대 암 중에 방광암이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5위에 올라왔죠. 우리 서구화된 식생활로 우리의 암의 발생률이 서구와 다른 걸 봤을 때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방광암 발생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전에 비해서 방광암 발생률은 4.7에서 9.5%로 2배 이상, 사망률은 1.3에서 3.0%로 3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10대 암 중에 9위면 뭐 지금 당장은 막 크게 이게 막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이건 아니지만 계속 발생률과 사망률이 늘고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방광암도 혹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낄 수 없을까요? 혈액 검사로는 알 수 없을까요? 예, 방광의 용적은 보통 일반 남성의 경우 500cc, 여성은 400cc 정도로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따라서 초기에 암이 생겼다 해서 바로 어떤 증상을 느끼기는 좀 힘듭니다. 만약에 방광암 때문에 통증이나 변형통 등의 그런 증상을 느낀다면 그런 경우는 이미 방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또한 방광암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장암의 CEA나 전립선암의 PSA 검사처럼 혈액 검사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찾았을 때 검사 시기를 놓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방광암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통증 혈뇨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다 해도 혈뇨가 보이면 반드시 방광암이 혹시 아닌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쉽게 있는지 없는지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부터 제대로 받아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혈뇨가 심하다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걸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암의 진행 정도는 혈뇨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방광암은 암에서 간헐적으로 혈뇨가 나기 때문에 혈뇨가 심하다 해서 암이 심하고 혈뇨가 약하다 해서 암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혈뇨가 나고 안 나고 혈뇨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뇨의 정도가 아니라 혈뇨의 유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광암을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방광암의 위험 요소는 보통 65세 이상, 그리고 남성, 그리고 흡연 경력이 많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네. 특히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 4배 이상 발생하고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흡연 경력이 오래된 남성분들이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방광암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혈뇨가 나오면 방광암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볼일을 볼 때 피 같은 게 섞인 젓갈색 이물질이 나옵니다. 소변에 같이 조금씩 묻어나오는데 이게 혈뇨인지 아닌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소변이 피처럼 나오는 걸 혈뇨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붉은기가 있으면 혈뇨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것도 질환으로 의심해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혈뇨가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할 때 이것도 질환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궁금해하셨어요. 앞서 혈뇨가 나오면 방광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혈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혈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유관적 혈뇨와 혈면적 혈뇨로 구분이 됩니다. 네. 유관적 혈뇨는 말 그대로 내가 소변을 봤을 때 피처럼 빨갛게 오줌이 나온 것이고요. 혈면적 혈뇨는 내가 소변을 보면은 소변 색깔은 노란색 그대로인데 혈미역으로 검사해 보니까 적혈구가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유관적 혈뇨의 경우는 40% 정도까지, 그리고 반복적인 혈미역적 혈뇨에서는 10% 정도까지 이런 비뇨기계, 신우암이나 요관암이나 방광암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피가 섞였다 느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나뉘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두 가지 다 암일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광암 검사를 할 때 좀 고통스럽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네, 방광암 검사는 크게 방광 내시경 검사랑 복부 CT 촬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중에 방광 내시경 검사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방광 내시경 검사는 흔히 알고 계시는 우리 아기 낳는 자세, 이렇게 다리 올리는 자세, 네. 그 자세에서 우리가 요도로 내시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도로 내시경을 집어넣을 때 통증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요 내시경이 옛날 같은 쇠가 아니고 연성 요시경, 앞에가 구부러지는 연성이기 때문에 그 연성 요시경을 이용하면 통증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광암 치료에 다양한 방법이 물론 있겠지만요. 요즘에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아마 면역치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방광암의 경우에도 수술하고 재발하거나 전이했을 때 아니면 이미 진단했을 때 전이가 돼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방광암의 경우에는 1차 항암 치료 이후에는 사실상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1차 항암 치료를 하고 효과가 없으면 그래서 쓸 약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오늘 면역 항암 치료가 나와서 면역 항암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다시 인지하게 돼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과거와 달리 면역 항암 치료가 최근에 많이 하는 치료군요. 재발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방광암도 재발이 잘 되는 편인가요? 어때요? 방광암은 아마 다른 어떤 암들보다도 재발이 많은 암이고요. 보통 방광암은 30% 재발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30% 말고도 보통 이제 수술했을 때 1기에서 암의 크기가 3cm 이상, 그리고 암의 개수가 4개 이상, 그리고 CIS 동반 등의 어떤 위험 요소가 포함된다면 재발률은 70%에서 80%까지 늘게 됩니다. 와, 30%에서 70, 80%면 재발률이 꽤나 높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방광암 재발의 가장 안 좋은 요소는 흡연이고요. 그래서 금연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되겠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먹었을 때 방광암의 재발을 막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염색 등도 가능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염색도요? 예. 네. 왜냐하면 염색하고 나서 그런 화학 물질이 우리 피를 타고서 방광에 모이기 때문에 이런 재발의 위험성이 있고요. 비타민 섭취나 운동 등은 방광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예방이나 재발에 중요하겠죠.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방광염이 심하면 방광암이 될 수 있다. 병을 놔두면 좀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광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답 O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 X군요. 왜 그런 거죠? 방광암이 방광염으로 오진되는 사례는 흔히 있지만 방광염이 방광암을 일으킨다는 연구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현재 이런 염증 반응이 암의 전구체 물질들의 위 속도를 높이게 돼서 암을 유발한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은 연구 중이고 현재 발표된 상 염증이 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방광염이 있다고 방광암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신우암, 요관암, 방광암은 같은 암이다. 신호암, 용화암, 방광암. 일단 이름부터 좀 낯선데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 같은 건데 이름이 이렇게 다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모이는 신우랑 이동하는 요관, 그리고 요 오줌이 모이는 방광은 하나의 큰 보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세 기관이 다 요로상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요로상피에 생기는 암을 요로상피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로상피암이 신우에 생기면 신우암, 요관에 생기면 요관암, 방광에 생기면 방광암이라 말을 합니다. 근데 흔히 방광암이라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70% 정도가 방광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쉽게 예를 드리면 명태를 얼리면 동태, 겨울 찬바람에 건조시키면 황태, 갓 잡아 올리면 생태라 부른 것과 갖다 보면 되겠습니다. 아, 명태, 동태, 황태, 생태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이해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주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방광암을 일으키는 기생충이 있다. 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 아, 좀 무섭긴 한데 어딘가에는 그런 게 있을 것 같네요. 답 O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아, 진짜? 그럼 진짜 있어요? 예, 진짜 있습니다. 우리가 네. 주혈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네. 이 기생충에 방광주혈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 방광주혈흡충이 감염되면 방광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행히 이 기생충은 국내에는 없고 이집트나 남미, 아프리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특히 나일강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혹시 나일강에 가시는 분들은 맨발로 들어가는 것을 삼가시면 되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방광암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광암의 경우 암의 병기에 따라 내시경 수술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광 전체를 드러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암보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혈뇨가 나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방광암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